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무조사보다 자식이 더 무섭다 라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마음대로 해봐 라는 사건 꼭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10년 전에 주택을 증여를 했는데 너가 나중에 우리들을 부양을 해라 라는 조건을 걸고 효도계약서를 쓰고, 그러니까 이제 민법상으로 보면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를 하고 했는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진짜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거동을 못 하는데 전혀 부양을 하지를 않는다. 하다못해 얼굴도 안 보인다. 그래서 증여했던 거 내놔라 라고 하니까 이 주택 팔아가지고, 단독주택 팔아가지고 나 아파트 들어갈란다 라고 하니까 아들이 다 늙은 마당에 아파트가 무슨 필요 있느냐, 마음대로 해보시지 라고 했다는 불효자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까지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이야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현실에 많을까? 그거는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죠. 전체적인 통계를 이렇게 보면요, 법원에 매년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갈등에서 조정사건이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느 기사를 보니까 40년생하고 60년대 출생연도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하고 80년대 이렇게 이후 사람들이 완전히 틀리더라. 여기가 이제 부자유친이라고 하잖아요. 부자유친. 저도 이제 64년생이니까 이 부자유친이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친숙합니다. 친숙하고, 부모는 어그럽게 이렇게 자식들을 대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항상 공경하고 효도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끈끈한 정을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 어렸을 때는 한 방에서 이렇게 형제들이 같이 뒹굴면서 같이 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80년대생들은 한 방에서 같이 자라면 못 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유친이라는 말을 하면은 벌써 꼰대 소리를 듣게 된다. 차이가 아주 크다 이거죠. 차이가 다 크다. 그런데 벌써 이 정도 사람들이 영리해요.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고. 왜 그러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유치원은 안 다녀봤거든요. 그냥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 배울 수 있는 그 내용의 범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배우면은 그때는 뭐 이렇게 천재 소리 들었겠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애기는 경쟁력이 유치원 때까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면서 이렇게 커오던 사람들이니까 영리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돼요. 똑똑하지 않으면 처진다 이거죠. 신인생의 실패자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정도 이 시점의 실패자가 이 당시에만 있어도요,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었겠죠. 그래서 이 세대에 어떤 애환이 느껴진다 이거죠. 애기는 경쟁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다. 애기는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도 애가 약했던 시절이다. 왜? 뭔가가 이렇게 치밀하지를 못하니까 그 검성검성 이렇게 구멍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유가 있었다 이거. 그런데 지금은 막 이렇게 그물을 막 촘촘히 쳐가지고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다 이제 짜임새가 딱 있어 버리니까 내가 뭐를 이렇게 치고 나갈 영역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인생은 제가 항상 말씀했지 않습니까? 본능은 다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잘 되고 싶다. 그러니까 재물도 많이 있고 싶고, 여기는 항상 다다익선이요. 색도 많이 있고 싶고, 그러죠. 뭐든지
본능대로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그냥 본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되고 싶으면 애기서부터 같이 이렇게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애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까? 애기가 무주택 사예요. 그리고 애기는 전세고, 애기는 1주택이고, 애기는 다주택이에요. 이쪽은 이제 다다익선이니까 다다다다다 있었고, 이쪽에는 이제 내로남불 산성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로남불 산성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여기는 아버지가 뭐를 만들어 줘버려요. 그냥 뭐를 만들어 주고 권력으로 쫙 밀어버리면 뭣도 되고 뭐 마음대로 내 자식들 뭐 시켜버려. 변호사도 시킬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저희들 때만 해도 고시를, 사법고시를 봐야만이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무리 아들이어도 시험 떨어지면 뭐 안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런 식의 시험을 안 보고 입학을 어떻게 하는지, 로스쿨 입학을 어떻게 하는지, 의전을 어떻게 입학하는지 그 공개 안 하잖아요. 시험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시험 성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공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내로남불 산성이 더 강해졌다 이거예요. 왜? 경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내로남불 산성은 더 굳건해진다 이겁니다. 왜? 이쪽에 들어가야만이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본능의 극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본능의 극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월세에서부터 시작하고 싶냐 이거예요. 최소한의 1주택으로부터 시작하면 이 지점에서 이제 출발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다주택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면 더더욱 좋은 것이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요, 대학교 다닐 때 부모가 부자였던 사람은 나중에 40대 만나서 통창을 보면은 결국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부모 덕으로 잘 살고 있다 이겁니다. 외관상으로는, 내면으로는 이제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외관상으로는 그 조건을 이어받아 가지고 잘 살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시 출발선을 앞에서 하고 싶은 거죠. 다 그런 욕구가 당연한 본능 아니겠어요? 당연한 본능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증여해 주세요. 증여해 주세요. 이 말밖에 없죠. 이쪽에서도 증여해 주세요. 이쪽 내로남불 산성이 있는 사람은 증여해 주라는 말도 안 해도 돼요. 왜? 부모가 알아서 타타닥 해주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증여의 길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본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내 자식,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키웠고 내 자식이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말년에는요, 자식이 잘못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디 가서 뭐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왜? 자식 자랑, 남편 자랑 하는 사람 별로 없죠. 남편은 흉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식 자랑인데 자식이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야 그래도 생기가 나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연로할수록. 그리고 남이 자식 저 사람은 자식 잘 뒀어 막 이렇게 하면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내 자식은 다 증여해 주려 하죠. 증여해 주려 하는데 내 자식만큼은 효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자산가들은 내 자식만큼 효자라는 거예요. 자식이 효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내 자식은 틀려 이러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러면 효자 하겠습니다. 아니 부모가 돈이 있는데 내가 부모 돈을 받으려면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부모 재산이 있을 때는 잘 하는데 이 줘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돌변하더라 이거죠.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왜? 처음부터 이 증여라는 거를 의식하고 목적을 가지었다 이거예요. 뭐든지 사람이라는 게 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진실하지를 않은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 순수하지도 않고 더더욱.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를 하잖아요. 이 집을 떠나라는 말이라는 거는 얽매이는 게 있어버리면은
이 재색을 바뀔 수밖에 없다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던 건 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래서 출가를 해라. 근데 이 출가의 부류가 세 부류가 있대요. 그야말로 내가 발심을 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누군고, 인생에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정강석화 같은 내 인생 이 헛되이 보내지 않고 싶다라는 그 발심이 있고, 아니면은 도피처럼 뭐 하는 일마다 뭐 안 되니까 그냥 머리나 깎아볼란다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요 이쪽에는 이제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권력을 탐한다든지 배설을 탐한다든지 재물을 탐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애당초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로 보면은 이게 이제 간첩들이죠. 국가로 보면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보면 이런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침투해 있다. 이런 종교단체도요, 이런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출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신도들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꾸 세력을 만들어내고 포섭을 하고 단체를 만들어내려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역경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려면은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피곤하죠. 사람의 본능대로 따라야 무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왕따 당하는 거 아니에요. 왕따 당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외롭고 적적한 길이다 이겁니다. 외롭고 적적한 길이다. 이거를 하려면은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이렇게 강하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사자 기운을 가지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거죠. 그런데 이 역경계를 가자고 하면서 이게 무리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항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뭔가를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뭐냐? 결국은 죄죠, 죄. 죄고 색을 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능을 강조하는 게 결국은 이게 자기 자유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망하든지 뭐 하든지 이거는 다 자기 자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싫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이념이라는 게 그게 평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평등. 근데 이 평등이라는 거는 월세는 월세, 전세는 전세, 1주택은 1주택, 다주택은 다주택, 다다두택은 다다두택, 내로남불은 내로남불 이런 식으로 각자의 그것을 차별을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그게를 이렇게 평평하게 나라시켜버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일본말 썼다고 또 뭐라 할 분들이 계시겠네. 평평하게 하는 게 평등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평등의 개념이 뭔지를 가지고 그냥 나라시 아니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해버리는 그런 걸로 평등을 강조를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나라 그리고 없는 사람은 내 나라 이게 이 평등으로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본능에 거꾸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자의 기운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외롭고 적적한 거를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하고 이런 거는 재하고 색을 탐하면 안 돼요. 네? 그래야 이게 자기 순수성이 보장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는 건데 무리를 지어요. 단체를 지우고 어떤 관계를 아주 중요하죠. 네 편, 내 편. 나를 따르냐, 마느냐. 그리고 우리 조직만, 우리 무리들만, 우리 편들만 뭐를 한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편만 뭐를 주고 다 보직도 우리끼리만 나눠 먹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목적 의식을 가진 부류다 이거예요. 무리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수성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월세, 전세, 1주택, 다주택, 다다주택. 여기는 내로남불이니까 내로남불 자기들이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고, 이쪽에서 이제 증여가 올 것이고, 결국은 자잖아요. 이쪽에서 증여가 오고 이쪽에서 증여가 할 것이다. 이쪽은 아주 애매한 데예요. 100억 가진 사람도 무주택이면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이렇게 고정된 형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진짜 스펙트럼이 엄청난 데입니다. 월세는 월세, 이쪽은 뭐 증여할 것이 없죠. 애당초 것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 이거죠. 여기서 기다려가지고 증여의 길목에서 지켜가지고 증여세를 과세하면 돼요. 증여세가 15년 제척기간이니까 계좌만 열어볼 수 있는 기회만 되면은 조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뭐 부동산 조사 컨설팅 그룹, 뭐 세무법인, 부동산 조사 전담 세무법인 뭐 이렇게 말하는, 실상 거기도 이렇게 보면요, 세무조사 일단 당하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드니까 미리미리 상담을 받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조사 안 걸리게끔 증여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이 절세의 고수들 말 듣고 그동안 했는데 증여의장으로 들어온 경우들이 생겼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증여의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 증여의 길목이 다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상속이면 상속의 길목에서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60대고 50대면은 여기 증여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때